안녕하세요. 개발자 구디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 기초과정의 참조 타입 두 번째 배열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열이라는 데이터 타입은 자바스크립트 개발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또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이죠. 그래서 배열만큼도 좀 자세하게 배워보고 기초를 탄탄히 짚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은 무엇이냐? 배열은 값의 순서가 있는 집합이며 각 값을 요소라고 부릅니다. 배열에는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각 요소에는 배열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인 인덱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열을 사용을 할 때 배열의 인덱싱 번호를 참조를 해서 개발을 진행하곤 합니다.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 배워볼 배열의 내장 함수들을 활용할 때도 이 인덱싱 번호를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배열에는 이런 순서가 있는 집합이면서 순서에 날인을 찍어주는 위치값, 즉 인덱스가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자바스크립트 배열에는 타입이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열 요소는 어떤 타입이든 상관이 없고 배열 하나하나에 여러 타입이 섞여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텍스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배열 요소는 어떤 타입이든 상관없고 배열 하나에서 여러 타입이 섞여 있어도 상관없다. 따라서 배열 요소에 객체나 다른 배열을 써도 상관이 없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객체로 이루어진 배열이나 배열로 이루어진 배열, 이런 것들도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복잡한 데이터 구조를 만들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배열의 속성을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줄에 설명드렸다시피 배열에는 숫자의 인덱스가 있다고 했잖아요. 프로그래밍 처음 배울 때 배열의 인덱스가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숫자 1로 시작할 것 같지만 배열의 첫 번째 요소는 이때 그 값의 인덱스는 1이 아니라 0으로 시작합니다.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의 인덱스가 1이 아니라 0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은 대략적으로 인지해 놓고 다음 스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살펴본 배열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두 번째 개념, 자바스크립트 배열은 동적이다. 이 개념을 한번 살펴볼 텐데, 자, 동적이라는 건 어떤 의미죠? 뭔가 고정된 느낌이 아니라 약간 자유분방하게 변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바스크립트에서 배열은 필요한 만큼 배열의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질 수가 있고, 배열을 생성을 할 때 고정된 크기를 선언하거나 크기가 변할 때 배열을 우리가 재할당할 필요가 없다는 게 또 배열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확장된 개념으로 자바스크립트는 성긴 배열을 허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성긴 배열이 어떤 의미냐면, 즉 요소에 인덱스가 꼭 이어질 필요가 없고 그 사이에 값이 없어도 된다. 자, 갭이 있어도 된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성긴 배열을 허용을 한다. 이런 개념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배열은 무조건 인덱싱 값의 값이 파싱, 즉 할당될 필요가 없고 값이 없어도 배열을 이룰 수가 있다.
이런 개념이니까 이런 배열의 특징도 있다 정도로 가볍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배열의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다 정도로 살펴봤고, 우리가 배열을 그럼 생성을 해서 배열 데이터를 활용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배열을 생성하는 방법도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객체를 생성할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던 것처럼 배열을 생성할 때도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당연하게도 우리가 너무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배열 리터럴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터러블 객체의 분해 연산자, 스프레드 연산자라고 하죠. 이 점점점 키워드를 적용해서 배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터러블이라는 뜻은 뭐죠? 반복 가능한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반복 가능한 객체의 분해 연산자를 통해서 배열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세 번째로는 이제 어레이 생성자 메서드를 통해서 배열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성자 메서드에서 확장된 어레이 오브 라는 또 내장 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레이 from 이라고 또 에크마스크립트 6버전에서 새롭게 생성된 팩토리, 이 두 가지 메서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배열을 생성할 때는 이 네 가지 안에서 해결하시면 되고요. 뭐 어떤 걸 제일 많이 사용하냐, 사용하지 않냐, 이런 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굳이 따지자면 배열 리터럴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겠지만, 우리가 어떤 기능을 동작을 할 때, 혹은 다양한 기능이 서로 연관되어 있을 때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또 이런 스프레드 연산자를 통해서 얕은 복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이 지식을 습득을 해야지만 한 가지 방법으로 고립돼서 개발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번 시간에는 배열 생성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열 리터럴 방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1.1.1 배열 리터럴. 자, 배열을 만드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역시나 배열 리터럴 방식이죠. 배열 리터럴은 배열 요소를 대괄호 안에서 콤마로 구분하는 리스트 형태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열 리터럴은 배열 요소를 대괄호 안에서 콤마로 구분한 리스트 형태입니다. 우리가 배열을 또 다른 말로 리스트 형식이라고 부르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어원에 대해서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let이라는 이제 키워드에 empty라는 식별자에 이렇게 리터럴 방식으로 대괄호를 열고 닫아서 빈 배열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코드는 어떤 걸 의미하죠? 요소가 없는 배열이다, 이런 걸 의미하죠. 자, 두 번째로 이 넘버의 값들이 담겨 있는 1, 2, 3, 4, 5 값이 들어있는 요 배열은 어떤 걸 의미하죠? 숫자 요소가 5개 있는 배열을 의미합니다. 자, 세 번째는 믹스 형태의 한번 배열을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1.1 부동소수점을 통해서 만들 수 있고, 불리언값 true 이렇게 문자열 데이터 이런 식으로 타입이 스트링 값도 넣어서 이렇게 혼합형의 배열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위쪽에서 살펴봤던 개념 중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배열에는 타입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배열 요소는 어떤 타입이든 상관이 없고 배열 하나하나에서 여러 타입이 섞여 있어도 괜찮다라는 걸 이렇게 let mix라는 식별자에 담긴 이 배열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이 부분도 주석으로 타입이 다른 요소가 3개인 배열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이제 확장해 보면 베이스라는 식별자에 1024라는 숫자를 할당을 해놓고, 자, 테이블이라는 배열에 베이스 플러스 1, 베이스 플러스 2, 베이스 플러스 3 이렇게 하면은 이 값이 각각 1025, 1026, 1027 값이 들어가는 이제 새로운 배열도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 다음으로는 이제 배열 리터럴 안에는
객체 리터럴이나 다른 배열 리터럴을 써도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코드를 한번 보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et a라는 변수에 배열을 하나 만들어 놓고 배열 안에 새로운 배열을 넣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쪽 개념에서 살펴보면 자바스크립트 배열에는 타입이 없기 때문에 배열 요소는 어떤 타입이든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배열이나 배열로 이루어진 배열, 그쵸? 이렇게 배열 안에 배열로 이루어진 배열도 가능하고 배열 안에 객체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도 배열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요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죠. 성긴 배열을 허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즉 요소의 인덱스가 꼭 이어질 필요가 없고 그 사이에 값이 없어도 된다, 혹은 갭, 공간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부분이 이제 어떤 의미냐면 요 코드를 한번 보시면, 자, 배열 리터럴에 콤마를 연속해서 썼는데 그 사이에 값이 없으면 성긴 배열이 만들어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긴 배열이라는 뜻이 뭐 대단한 뜻은 아니고요, 이렇게 콤마로 얽혀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B라는 이 변수에 배열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요소가 하나도 없지만 콤마로 구분해서 지금 현재 이 4개의 빈 값, 공간이 지금 들어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빈 공간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값을 생략한 위치에 실제로 배열 요소가 존재하진 않지만 뭐 콘솔 로그를 통해서 그 인덱싱 번호를 파싱을 해서 검색을 해보면 undefined가 반환됩니다. 카운트 변수도 한번 보면 0번째 인덱스에 1, 그리고 두 번째 2 인덱스에는 3이라는 숫자가 지금 할당되어 있지만 인덱스 1번에는 요소가 지금 없죠. 그래서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참조해보면 undefined가 나올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성긴 배열이 뭐 어려운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콤마로 빈 값으로 할당해 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배열을 생성하는 두 번째 방법 있죠? 1.1.2 분의 연산자, 뭐 스프레드 연산자라고 많이들 부르죠. 분의 연산자 점점점 키워드를 써서 배열 리터럴 안에 다른 배열 요소를 넣을 수 있습니다. 자, let c라는 배열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안에 요소는 1, 2, 3이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고, 자, let d라는 식별자 안에 이렇게 인덱스 0에는 0을 할당해 놓고 스프레드 연산자로 .c 한 다음에 뒤에 요소도 4 이렇게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은 이제 어떻게 출력이 되느냐? 0, 1, 2, 3, 4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이 스프레드 연산자 .c가 요에 있는 1, 2, 3을 그대로 요 안쪽으로 밀어 넣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배열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렇게 분해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배열을 얕게 복사할 때 유용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깊은 복사, 얕은 복사라는 개념을 배워볼 시간이 있을 텐데, 그때 얕은 복사를 이렇게 스프레드 연산자를 통해서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테스트 코드를 한번 살펴볼 텐데, 자, let original이라는 식별자 안에 1, 2, 3이라는 배열을 할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copy라는 변수 안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프레드 연산자를 통해서 오리지널 이렇게 한번 넣어 볼게요. 그 다음에 자, 콘솔 로그로 테스트 01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콘솔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오리지널 그 다음에 카피. 자, 이렇게 찍어 봤을 때 각각 어떤 값이 한번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index.html 파일 가셔서 이 스크립트 파일의 소스 부분에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index.js 파일을 연동해 주신 다음에 로컬 환경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컬 환경 오셔서 지금 테스트 01이라는 콘솔 부분이 잘 보이고 있죠.
그러면 그 아래쪽에는 이제 오리지널이라는 식별자의 값이 출력이 된 거고, 두 번째는 카피라는 식별자의 값이 출력이 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부분의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같은 값을 보여주고 있죠. 그쵸? 그래서 복사가 잘 됐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좀 전에 스프레드 연산자를 통해서 얕은 복사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VS 코드 가셔서,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같은 값을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값이 같은가 라고 비교해 볼까요? 이제 이 부분이 같으면 true, 아니면 false가 출력이 되겠죠. 이 부분 53번째 줄 라인의 콘솔 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로컬 환경으로 가셔서, 자, 새로 고침해보면 값이 똑같은데 false라는 값이 나왔죠. 자, 이러면 우리가 얕은 복사, 뭔가 복사라는 거 된 것 같은데 눈으로 봤을 때는 값이 똑같지만 false, 즉 같은 데이터는 아니라고 지금 콘솔에서 값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개념은 무엇이냐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오리지널이라는 식별자가 담긴 메모리 주소가 있고요, 카피라는 식별자가 담긴 메모리의 주소가 있습니다. 때 이렇게 우리가 이 값이 같은지 아닌지를 참조를 할 때, 이때 메모리 주소 값을 비교하기 때문에 각각의 식별자가 다른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같은 데이터라고 인지를 하지 않고 false라는 값을 뱉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false가 뜰 경우에는 우리가 얕은 복사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true라는 값이 나오면 깊은 복사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뒷부분의 강의에서 조금 더 깊게 다뤄볼 예정이니까 이렇다더라 정도의 얕은 복사, 깊은 복사 개념을 그냥 간략하게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 이번 시간은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어쨌든 배열을 생성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배열을 생성할 때 스프레드 연산자를 통해서 할 수도 있다. 이게 더 핵심 키워드입니다.